공주문화원장을 맡고 있는 이일주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깊은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보다도 이철화 선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더 좋은 글을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주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또 외부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오늘 이철화 선생의 선양 강의를 맡게 된 것은 제가 맡고 있는 공주문화원에서 2019년 이철화 선생을 비롯한 우리 항일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선양 사업으로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이라고 하는 해는 잘 아시다시피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 공주문화원에서도 향토사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의 인물을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그 해는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으로 하는 책자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수훈자들이 계시지만 2019년 현재로는 약 100명 정도의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항일운동을 통해서 훈장을 받으신 분들 중에 독립장과 애국장을 받으신 분들을 저희가 현양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철화 선생도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철화 선생에 대한 원고를 제가 쓴 인연으로 아마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은 학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깊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이철화 선생이 2022년 5월의 공주 역사 인물로 선양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공주시장 그리고 관련 부서 관계관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그 공주의 역사 인물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님도 와 계십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공주시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얼마나 이게 좋은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늘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또 후손들에게 미래를 열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런 것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이지만 우리 공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주학연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또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매달 선양을 합니다. 매달 이루어지는데 매달 잘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주학연구원인데요. 이 유석후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유석후 원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저를 많이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대학원장을 갈 때 교수회장을 하셨었지요. 저희 그 대학에서는 의결 구조가 교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주요 보직을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장께서. 저도 교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이 됐었는데요. 그때 교수회장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예술대학장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학생처장을 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유석후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그 전주시 전국 이사장님이세요. 존경하는 이병하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오셨고 총무이사님 서울에서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철화 선생의 친조카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아드님을 두 분을 두셨는데요. 한 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다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작은 아드님과 나머지 손자, 손녀 이런 분들 전부 미국에 삽니다. 한국에는 뭐 직접 그 손자나 손주가 없지요. 있다고 한다면 이은재 님입니다. 그 친조카께서
후손을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어느 문중이든 마찬가지지만 항일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 해가지고 부자로 잘 사는 집안은 별로 없습니다. 후손들이. 참 어렵죠. 특히 이 이철화 선생이 어린 시절에는요, 그 어른이, 그러니까 이철화 선생의 아버지는 이 건성이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존칭을 못 쓰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예. 아마 조카님이 들으실 때는 왜 님자를 안 붙이느냐 이러실지 모르는데, 예. 이 건성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문직으로 계셨습니다. 토목 설계를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토목 측량을 했습니다. 잘 나가신 분이었었는데요. 이철화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돼버려요. 가졌던 모든 직업은 잃게 되고 가졌던 부는 다 뺏기게 되고, 그리고 그 이철화 선생의 형제가 삼형제예요. 아드님만. 그러니까 동생, 이분이 장남이고 동생이 두 분이 계신데 이철화 선생이 잘못되면서 동생들이 교육받을 기회까지 박탈해 버립니다. 일제들이. 그래서 지금 이은재 님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말씀은 하진 않지만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 인물을 보면서 다 연세들이 지극하시고 다 선비 복장을 하시고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보면 선비 복장하고 잘 의관을 갖추고 이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분처럼 또 얼마나 젊어요? 지금 이분이 몇 살로 보이십니까? 21살 때 사진입니다. 21살 때 서대문 구치소에서 이 표정은 얼마나 밝으세요? 표정이 제일 밝을 때 사진을 남겨놓은 겁니다. 고문을 무지무지하게 했답니다. 고문을. 이분이 24살 때 4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나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가서 모시고 나오는데 몸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나빴답니다. 건강이. 그냥 뭐 손가락 다 부러지고요. 손톱 빠지고. 일제라는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아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저 젊은 나이에 27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27에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젊은이들. 근데 저분은 27에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나머지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저분은 또 얼마나 괴롭게 가셨겠습니까? 그런데도 표정 보세요. 굉장히 의연하시죠? 우리가 보면 항일 독립 투사들의 표정은 다 의연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아마 이분을 5월의 역사인물로 모시게 된 이유는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공주고등보통학교를 다닐 때 이분이 항일 독립운동가로 변신이 돼요. 근데 그 공주고등학교가 2022년 5월 11일 날 꼭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미 지나갔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종현 공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만약에 이 공주고등학교에 이철화 선생님 같은 항일 독립운동가가 계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주고등학교를 민족계 중등학교라고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겠는가? 그래도 됐을지는 모릅니다만, 특정한 제가 다른 고등학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일제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웠던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인들에게 중등학교의 교육 기회를 준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밀려서 만들어 주었는데 그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모두가 민족의식이 강했죠. 배워야 국가를 세운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공주고등학교는 일찍부터 하여튼 민족계 고등학교가 돼가지고 일본 경찰들로부터는 요주의 학교가 됐겠지만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이철화 선생만 독립운동을 한 분이 아니거든요.
이따가 보시면 알지만요. 한때 340여 명 학생 중에 220여 명이 나를 잡아다 가둬라 해가지고 동맹 휴학을 했습니다. 이 광주 학생 운동하고 이게 맥락이 같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생각을 해보세요. 서슬 펄을 때 우리가 같은 선생끼리도 일본 선생한테 함부로 대들기 어려운데 하물며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 중고등학교가 같이 통합되어 있었으니까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학생이 우리 조선인 학생들을 아주 무시하고 구타하고 그냥 개돼지 취급하고 이래 놓으니까 이철하 선생이 당돌하게 교장실에 그 항의하는 문서를 내고 몇 개 조항을 뚜렷하게 제시하면서 따지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공주고등학교 역사상 최초의 동맹 휴학을 얻어내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뭐 19명 정도가 아니라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에 따라서 움직였을 정도니까요. 대단한 분이죠. 저 위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때 분위기 안 느껴지십니까? 저런 분위기 속에서 교장실에 가가지고 교장한테 삿대질을 하고 자기 요구를 명확하게 하고 그때는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죽일 수도. 실제로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요. 한흥순인가요? 이분은 교장선생님 맞습니까? 그분 성함이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고문 받아가지고. 저분도 공주 경찰서에 죽거나 형무소에서 끌려가 죽을 뻔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그 항일 독립 의지가 다른 동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저 아래 사진에 있는 것처럼 항일 학생 운동을 대표적으로 했던 분들, 특히 저기는 애족장 이상의 건국훈장을 받은 분들이 명단입니다만 저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한국전쟁 때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 지금 저 이은찬 그 고모님 와 계신데요. 이 어른도 독립유공자입니다. 이제 국가유공자입니다. 한국전쟁 때 낙동강 전투에도 가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공주고등학교에서 현역 학생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너나 할 거 없이 이렇게 많은 수십 명, 수백 명 학생들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이철하 선생의 정신이 없으면 그게 가능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들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한국전쟁에 갔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왼쪽 사진은 서슬 펼했던 일제시대 때 항일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철하 선생이 조명된 계기는 처음으로 공주고등학교 60년사,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1982년에 나온 60년사에 이철하 선생을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는 잘 아시는 그 작곡가도 계십니다. 얼마 전에 공주극장이 이별식을 했었는데요. 그 공주극장이 독립된 이후에 꼭 KPK라고 하는 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와서 전국 일주를 순회할 때 첫 번째로 공주를 들려서 공연을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난영의 남편, 목포의 눈물 이난영의 남편 김송규입니다. 공주 고보를 다닐 때 본명이 김송규입니다. 작곡가 예명은 김혜송입니다. 이분도 공주고등학교 다닐 적에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이분 그 기록을 보니까요. 쫓겨가지고 그때 항일운동을 어떻게 했느냐니까 일경들한테 쫓겨나면 그 도망을 곰나루로 도망 많이 갔다고 그러네요. 곰나루로 가면 으슥하기도 하지만 강 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만 내놓고 있었다고 그래요. 김성규 선생도 그랬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여튼 험한 때에 항일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말이죠.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주대학에 사실 이 강의를 지수걸 교수가 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지수걸 교수께서 공주문화에서 발간한 한국의 근대와 공주 사람들 여기에 보면 공주고등보통학교 현재의 공주고등학교가 어떻게 설립되게 됐는가 그리고 그 공주고보를 다녔던 학생들이 어떻게 항일운동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써 있습니다. 참 하여튼
그 지수걸 교수가 대단한 지식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공주고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게 됐네요. 원래는 홍성으로 유치가 됐던 것을 공주 유지들이 공주로 틀어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서로 자기 지역에 그 민족계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충청남도에 하나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학교 이름이 충남고등학교였었죠. 근데 충남고등학교가 홍성으로 결정이 된 것을 그 다음에 공주로 뒤바꾼 겁니다. 그 당시 공주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처음에는 충남고등학교라고 하는 말로 앨범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4번만큼.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공주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공주고등학교가 됐죠. 역시 지수걸 교수가 웅진문화라고 하는 공주의 아주 대표적인 향토 연구 논문집인데, 거기에 2000년도에 이 열혈청년 이철아의 삶과 투쟁, 그래 지금까지도 열혈청년이라고 하고 있고, 공주시도 열혈청년이라고 하고 있고, 저도 열혈청년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21살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항일투쟁을 했고, 27살에 순국을 하셨거든요. 그 어른의 혼은 역시 청년기 때 그대로 계시는 거고, 그 열혈 청년의 의지는 지금도 우리 지금 공주학연구원에서 이렇게 선양의 형식으로 개성되고 있다. 열혈 청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이정주라고 하는 분이 그 덕천군 파종회 후손인데요. 덕천군 파종회에서 발간하는 그 기관지가 있는데, 이게 덕천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이병하 이사장님이 발행이 되셔가지고 발행하는 건데, 구집에 보면 이 구집이 2019년에 나왔습니다. 2019년에 역시 덕천군 파종회에서도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전주시 덕천군 파종회에 있는 선조님들 중에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명단을 쭉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역시 이철아 선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오늘 제가 강의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글을 썼던 책임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그 공주문화원에서 2019년에 이철아 선생에 관련해 가지고 능력이 부족한 제가 원고를 쓴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시는 친조카님이신 이은재 님이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셨죠. 아마 그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글을 많이 쓸 수는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도 거의 이 글을 가지고 전제했다. 그리고 이분의 가계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충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참고문헌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섭 지금 공주시장, 지금은 그 선거 때문에 아까 권한대행이 다녀가셨는데요. 이 김정섭 시장이 공주 인물을 만나다 2022년에 쓴 책인데요. 여기에도 역시 이철아 선생 얘기가 나오고, 이분이 또 2019년인가요? 이때 또 쓴 책이 또 있어요. 거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시장까지도 이철아 선생에 대한 이런 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이철아 선생의 가계와 행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전주시 덕천군파 후손인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17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17세라고 하는 것은 덕천군으로부터 17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는 건성이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상우입니다. 자손이 계신데 아드님은 두 분을 두었습니다. 은설, 은석. 이 은설은 돌아갔습니다. 장남은 돌아가셨고, 그 차남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동주, 주예, 범주, 주연, 이 주자를 위로 올린 사람은 딸 손녀들이고요. 아래로 가는 데는 손자들입니다. 넷을 두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따가 이 주해는 미국에서는 주해리라고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자기 할아버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글을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이 이철하 선생이 또 선양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저도 그 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철하 선생이 어떻게 해서 항일 투사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됐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그분한테는 송구한 말씀이지만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떠세요? 조카님이 보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로는요, 덕천군의 피를 받은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덕천군 이분은 정종임금의 15왕자 중에 10번째 왕자이신데요, 그 왕자의 품계로 봐서는 1위입니다. 성빈의 첫 번째 아드님이기 때문에 이 정종임금은 왕으로부터는 손이 없었습니다. 그 덕천군이 왕자의 품계로 1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왕후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오로지 덕행, 이게 대단히 높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깊어서 정종이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그때는 외자식 써주죠, 이름을. 후자를 썼다는 겁니다, 이름을. 그래서 후생입니다. 그리고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연속극이 있었는데 이방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방원과 정종임금에 관련된 인품들이 연속극을 통해서도 나오는데요, 물론 극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태종하면 엄청나게 하여튼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이 덕천이라고 군호를 져라, 이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해준 교수 글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덕자에 샘천자니까요. 지금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분이 왜 덕천군이 됐는가 하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사장님 태종 임금 앞이었죠. 진지를 수라를 드시는데 벌나게 나온 거예요. 그리 되면 그 수라를 만든 사람은 죽어 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덕천군께서 그 벌레를 바로 그냥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복을 하고 말씀을 올리기를, 아뢰기를, 신이 먹어보니 이건 독충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까 나인인가요? 표현을 어떻게 써야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임금의 수라를 만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전하를 해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누구나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실수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태종이 껄껄 웃으시면서 너는 덕천군으로 다시 생명을 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그런 설도 있는데, 이 사장이 맞습니까? 예. 여러 가지 누이 집에 갔을 때 강도가 들었던 얘기, 또 세종의 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톨도 한양에 가지고 가지 않았답니다. 이 덕천군 어른이 공주하고 인연이 된 게 바로 전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올 때마다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거기에 풍년이 들 때는 한 톨도 안 가지고 뒀다가 흉년이 났을 때 다 그 공주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구유를 하고 이랬던 것들도 다 이게 알려져 가지고 이 덕천군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세종문화원에서도 나온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덕천군에 관련된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이 덕천군 이후생은 지난번 2월 달에 공주 역사인물로 해가지고 공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크게 선양 세미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덕천 후손은요, 전부 이게 봉군, 군작을 얻은 분만 31분, 시효를 받은 분이 20분, 불천지유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받은 분은 6분, 과거급제가 369인인데요. 여기서 주요 배출 인물은 이혁기 장군, 칠천량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을 노량해전으로 가게 하고 본인이 거기서 돌아가신 임진왜란을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이순신 장군이 어렵고
선조로부터 죽임을 당할 지경까지 갔을 때 이 이순신 장군의 자기 목숨을 내놓고 구해준 이 장군이 이혁기 장군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해군 1호 제독이라고 합니다. 지금 1호 그 잠수함이 우리 국산 잠수함인데요. 그것이 그 이혁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원래 문관이었었는데 무관으로 나중에 전향된 분이고요. 영의정 이경석 선생, 이분은 공주를 한번 다녀가셨어요. 누구를 모시고 왔느냐 하면 이괄인한 때 인조 임금께서 공주를 파천할 때 호종을 하신 걸로 지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주하고도 인연이 되신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영의정 이경석 선생이 공주로 입양한 것은 아닙니다. 그 후손이 했는데, 다른 분, 그 위에 목사공 했던 그 몽자경자 진주 목사 하셨던 분이 하셨고요. 이분은 그 어떤 그 공로가 있는 분이냐면, 효종이 북별계획을 해가지고 청나라를 쳐서는 안 된다. 이럴 때 결국은 청나라로부터 우리가 큰 국가의 봉변을 한번 당하지요. 삼전도 비문을 부득이하게 쓰신 그분입니다. 그 이경석 선생이 그 볼모로 청나라로 잡혀갔던 왕실 종친들을 모두 구해오고, 그리고 또 끌려갔던 우리 조선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랬던 그 공로가 있었던 분이죠. 지금 그 덕천군 그 묘역이 세종시로 이게 편입이 됐는데요. 거기 가보시면 기념관 앞에 정문이 놓여져 있고, 이분은 특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궤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궤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연세가 아주 높으셔서 더 이상 조정에 나가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에 큰 공로를 업적을 낸 분에게 임금께서 임금 앞에서도 부복하지 않아도 된다. 임금 앞에 오실 때는 의자에 앉아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라 하는 뜻으로 의자를 내드리죠. 이걸 궤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거하고 지팡이하고 같이 드리는데요. 그 궤장을 받으신 분이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 문관으로서는 대표적인 분일 거고요. 연려실 기술을 기록하신 이긍익 선생이 덕천군 후손이고, 그 다음에 서예, 지금 그 해남이나 이런 데 강진 같은 데 가보면 대필 유명한 사찰, 대흥사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에는 사찰에 가보면 원교 이광사 선생의 그 글씨가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양명학 강화학파는 대대로 이 덕천군 후손들이 이어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단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항일 독립운동가들만 하더라도 저렇게 많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죠. 여기에 다 넣을 수 없어가지고 등등하고 말았습니다. 이 중에서 그 공주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 분이 그 이철아 선생 말고도 청전 이상범 선생이 있죠. 참 아쉽게도 말년에 그림 한 점 그린 것이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참 아쉬운 일입니다만, 이분은 우리나라 근대화단의 대표이시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를 할 적에 목숨을 내걸고 손기정 선수 맞죠? 일장기 훼손 사건을 했던, 일제로 볼 땐 주범입니다. 그때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분이 우리 이 덕천군 문중의 항일 독립운동가들인데, 이 이상범 선생의 고향은 정안면 석송리입니다. 이철아 선생의 가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덕천군으로부터 몇 대를 내려오시다 보면 여기 지금 화환을 주셨는데요. 이 상산군, 그러니까 손자지요. 손자로부터 다시 또 손자로 내려오면 몽자경자, 이 진주 목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공주로 처음 입양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 후손으로 이제 내려오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건성이고 어머니는 청주 한씨고요. 본인은 14살에 결혼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항일 투사 독립운동을 하다가 바로 그 서울로 피신하고 서대문 형무소로 구금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손을 바로 못 뒀어요. 그때 이분이 서대문 형무소에 4년을 형을 살고 나와가지고 잠깐
그 27세가 될 순국할 때까지 계셨는데 이때 아드님 두 분을 두시는 겁니다. 예. 원래 아버지 고향은 계룡 신기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동학이 우리 공주에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가셨느냐면 지금 산림박물관이 있는 동네가 원곡리인데 여기에 아마 아무도 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이철화 선생님 아버지가 그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동네 이름을 직접 지었다고 하는 글도 있어요. 예. 그 뒤에 계속 찾아보니까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철화 선생님 아버지가 원봉에 가서 이철화 선생을 낳거든요. 거기서 낳습니다. 낳아가지고 나중에 신기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한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동초등학교 전신이 공주 공립보통학교였었는데 여기 5학년으로 편입해가지고 바로 졸업한 뒤에 명문 공주고등학교 고등보통학교 엄청난 경쟁을 뚫고 합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5살에 부인을 만나셔서 결혼하시는데 그때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살림을 차리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가 봐요. 이제 이 부인은 친정이 청주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1927년에 이제 공주 고보로부터 퇴학을 당하죠. 이 전에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들키지 않았던 사건도 있어요. 이분이 신기에서부터 계속 등하교를 하는데 할 때마다 일본인 물러가라. 또 조선은 영원하다. 뭐 이런 것을 이분이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항일운동은 1927년 6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일본 천황이 죽으니까 다 이제 추도 이렇게 분위기로 가는데 이 학교 측에서도 검은색 추모 완장을 착용하라 그랬는데 이철화 선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조선인 상복을 입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잘된 일 아닙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저항운동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대단하게 이제 많이 얻어맞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철화 선생이 이 아래처럼 진정서를 써가지고 교장실로 찾아가죠. 일본인 교장한테 이 전부 6가지 이상 이거를 반드시 이 진정서에 내는 대로 이 사항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은 일체 이 사항이 지킬 때까지 동맹휴학을 하겠다. 근데 이 일본인들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서 그 당시에 이게 왜 동맹휴학을 무서워했는가 보니까요. 이 동맹휴학을 한다는 얘기는 조선 총독부로 볼 때는 학생들을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했다고 한 증거가 될 테니까 책임이 따랐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말이죠. 이철화 선생을 불러가지고 그 아버지까지 오라고 해서 얼마를 구탈했는지 하여튼 그 아버지가 그냥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느낄 정도로 투드려 패가지고 퇴학을 시켜버렸답니다. 이래가지고 그 뒤에 배제학당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동고등학교로 옮기셨다고 그래요. 중동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항일운동을 하시다가 결국은 서대문 형무소로 이제 끌려가시게 되죠. 저렇게 그러니까 220명 학생이라고 하는 3분의 2 이상의 학생들이 맹위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는 공주고등학교가 조선인들만 다녔던 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일제 자녀들도 다녔으니까요. 일본인 학생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조선 학생들이 다 여기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것이 역대 공주고등학교 역사상 최초의 동맹휴학이다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많은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서울로 올라가서 했던 것인데요. 그 누구나 아는 명칭을 쓰면은 잘못하면 바로 잡혀갈 수가 있으니까 기역당이라고 하는 자기들끼리만 아는 그 명칭을 써가지고 항일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그 이철화 선생이 끌려가는데, 그때 이철화 선생은 서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의 일제들도 굉장히 긴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철화가 지도하는 비밀 결사대가 공주에도 온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당시 보도되었던 기사입니다. 공주에 있는 형무소 그 고등계 형사들이 이 이철화 선생 그 뒤를 그렇게 캐고 다니고 그래 그 집안을 감시하고 이래 되니 이게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저 이은재님 아버님이 셋째 세 번째 아드님 중에 막내예요. 이게 큰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은재님의 큰 아버지고 이철화 선생을 볼 때는 조카인데 그 동생이 두 분 있었는데 두 분 다 학교를 못 다니게 했답니다. 일제에서. 그러니까 뭐 집안도 엉망됐죠. 그동안에 돈벌이 하던 것도 못하게 하고 요주인물로 이제 감시 대상이 된 거죠. 이 저한테 주신 기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다 소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추록을 하신 뒤입니다. 만으로 24세 때인데요. 저 모습 보세요. 참 저런 청년이 그 구구운동 하다가 항일운동 하다가 그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 가지고 4년이나 형살이를 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말도 잘 못하고 손발이 잘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하여튼 이 부인이 이 영미신데 굉장히 현명하셨던가 봐요. 어떻게 해서 그래도 하여튼 아드님을 두 분 두십니다. 예. 그리고 처가 신세를 많이 지죠. 이분이 출소해가지고는 추록해가지고는 공주에서는 뭐 일제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청주 처가 동네로 갔는데 여기서 병아리도 키우고 계란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동아일보 그 지국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조선중앙일보입니다. 조선중앙일보에 지국 일도 맡아서 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다 결국은 옥중에 있었던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27세로 돌아가시죠. 이때부터는 이제 뭐 전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죠. 1936년입니다. 이러다 이제 82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고등학교 60년사에 이제 처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정부가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분들 찾아가지고 자유투사라고 해서 상을 주기 이제 시작하죠. 이게 60년대고요. 그러다 이제 92년도에 결정적으로는 장남인 이은설 교수가 그분의 모교가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로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와요. 이분은 미국에 그 교수를 했었는데 인구통계학이 전공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냐 하면 신용화 교수를 만납니다. 이게 결정적이죠. 이 신용화 교수하고 만나서 이제 자기 집안 얘기를 하게 되고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신용화 교수가 딱 듣더니 이철하면 서대문 형무소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서울에서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던 거죠. 특히 이 신용화 교수는 어떤 분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냥 있을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여줄게. 1920년대에 학생 투쟁 운동에 관한 책을 보여줬는데 그 첫 페이지 부분에 이철화 선생이 투쟁 운동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중요한 인물부터 앞에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두면 안 된다. 계속해서 이 자료를 좀 수집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신용화 교수가 도움을 줘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수영중 사진이나 재소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부인의 이름으로 그 애국자상을 지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류인데요, 이 서류.
이것이 이제 1992년입니다. 그래가지고 1993년에 훈장을 받는데 아마 지금 같았으면 독립장을 받았을지 모르죠. 그 당시에는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1995년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을 하는데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쭉 올라가서 독립유공자 묘역 들어가는 입구에 길 바로 왼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아주 잘 모셔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분의 체격이 대단히 컸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글은요, 손녀 이주애죠. 이주애가 쓴 글을 조금 번역을 해본 겁니다. 맨 아래 성야라고 돼 있죠. 스타리필드라고 돼 있는데, 이 스타리필드가 이 한참 항일 투쟁을 운동할 적에 이분의 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으로 성야 이철하 선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원래 이분의 묘는 어디 있었느냐면 내흥리 산에 있었어요. 내흥리에 가보시면 혹시 이봉주가 마라톤 연습을 했던 길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왕촌에서 꼭대기 내흥리하고 붙어지는 삼거리 바로 아래에서 내려오다 보면 김갑순이가 금을 많이 캐던 산이 있어요. 골재 채취하던 산도 있고, 골재 채취하던 산의 앞산입니다. 그 산이 이철하 선생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명의로 되어 있던 거 이따가 보실 텐데, 그거를 공주고등학교 장학재단으로 그 후손들이 기증을 합니다. 증여를 했는데요. 거기에 모셔져 있어요. 그 산에 모셔져 있다가 이제 훈장을 받으시면서 95년도에 대전현충원으로 이제 안장을 하죠. 이 그때 있었던 후손들이 가족입니다. 이게 이제 이주애가 써가지고 어디에 발표를 한 거냐 하면 하버드 대학교의 번팅 펠로우십 프로그램 여기에 제출한 거죠. 근데 이 글이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킵니다. 한국일보에도 제가 알기로 보도가 됐던 걸로 압니다. 굉장히 잘 썼어요, 글을요. 야, 자기 할아버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기 성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타리필드라고 돼 있으니까 이분을 기억하는 잃어버린 역사거든요. 이거를 참 잘 썼어요. 이 글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집에는 한 페이지씩 넣어드렸을 겁니다. 언제 시간 나실 때 한번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조금 이런 결론입니다만, 한 집안이 잘 되고 한 사회나 국가가 잘 되려면 후손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후손들이. 이 이주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 작은 아버지는요, 돌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의 그 자랑스러운 항일 투사, 그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를 정리를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의 번팅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대단한 일이죠. 저는 그래요. 우선 한 사회나 국가가 우수해지려면 과거에 훌륭한 문중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인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후손들이 다시 그걸 개성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주시에서 이와 같이 역사 인물을 선정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선정한다고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게 선양을 하고, 이런 지자체의 의지, 시장의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사업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회가 움직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문중에서는 가족들, 후손들을 잘 둬야 된다. 아마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선조님들은 자갈론까지 팔아가지고 아마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요, 죽으라고 배워가지고 이걸 자기 개인의 부나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만, 이철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공주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 흔히 있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만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에 뺏긴 이 비분 관계 애들 이런 때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항일 투쟁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항일 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1 정도 되는 학생이 말이죠. 예, 대단한 일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부 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이분의 생애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그 청색으로 편집한 것이 주로 공주에 사실 때, 공주고등학교를 재학할 때 있었던 일들이고요. 저 같으면 어땠을까? 공주고등학교 잠깐 다니다가 항일운동 하다가 그 교장한테 정말 죽도록 얻어맞고 퇴학당해서 서울에서 옮겨갔는데 거기에서 또 서대문 형무소에 가지고 죽을 정도로 고문당하고 이랬는데 공주로 오고 싶겠어요? 고향을? 더군다나 이분이 2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분 재산은 자동적으로 미국에 있는 분들 땅이 될 거 아닙니까? 상속이 되면. 그분들이 공주로 오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 이주의 그 손녀딸은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국에 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의 이철화 선생의 이 재산을 아까 말씀드렸던 한 3만여 평을 저기 써 있지 않습니까? 내흥리 산 10일에 있는 여기에 이분의 산소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현충으로 옮겼는데 이 산을 아낌없이 공주고등학교 장학재단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하도록 도원 분이 계시죠. 이은재 님입니다. 아마 제가 조카라고 해도 아이고 뭐 친손들은 다 미국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한국에는 산을 가져가겠어요? 밭을 가져가겠어요? 그럼 조카한테도 줄 수 있죠. 또 주신다고 약속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걸 주선을 해가지고 공주고등학교 장학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등기권리증은 공주고등학교 장학재단으로 가 있습니다. 이 3만여 평 산이. 이때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이주혜입니다. 손녀죠. 그 손녀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공주고등학교 조충식교장을 만나가지고 이 학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주고 그리고 이 그 손녀딸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 할아버지 재산을 공주고등학교 장학재단으로 정의하죠. 요 아래에 계신 사진이 바로 조카님 사진입니다. 한 번 더 박수 좀 쳐주시죠. 네. 귀가 약간 안 들리셔서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쓰고 지난번에 5월 11일 날 공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또 한번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다녀왔고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이 자기 선배도 있습니다. 물론 후배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선 학생들을 동맹 휴학으로 그것은 그 당시는요 요즘 휴학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요즘 좀 선생님 저 휴학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하냐? 일본 말이죠. 뭐 이래서 한다고 해서 어느 선생이 누나 깜짝하겠어요. 그러지만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 휴학을 하는 것은 일본인 교장으로 봐서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거든요. 조선 총독부로부터 오는 그 추궁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한 조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동맹 휴학을 하면 줄줄줄줄 경기고보, 동래고보, 전주고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이 영향력, 파급되는 영향력 이게 다 네가 못 막아서 그랬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철화 선생이 주도를 합니다. 대단한 이 항일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공주고보에 재적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항일을 투쟁을 합니다. 서울 가셔가지고도 결국은 27세 꽃다운 나이에 순국을 하시죠. 영원한 열혈 청년으로 남을지는 모릅니다만 가족들은 참 어려워집니다. 이때부터 고난의 이 길을 걷게 되죠. 큰아드님은 그래도 한 2~3살 됐을 테지만 작은 아들은 얼굴도 못 봤습니다. 이런 분들을 참 헌신적으로 교육한 분이 바로 그 부인입니다. 여기 여성 선생님들 여러분 계십니다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여성들의 이 교육열이 자녀를 잘 길러보고자 하는 우리 선조들의 뜻이, 할머니들의 뜻이 지금 우리나라를 만들어내는데 반 이상을 기여한 것은 사실 아니냐. 이 영민 씨, 이 할머니 참 이게 대단한 분입니다. 이 사모님이, 부인이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가지고 큰아들은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에서 교수를 하죠. 그 덕분에 안식년을 자기 모교로 와가지고 신용화 교수를 만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제 선양하게 된 것이죠. 훌륭한 인물 밑에는 훌륭한 후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주에 이 뭘 알겠습니까? 몇 번 말씀이지만 아주 어린 나이고,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의 인생을 고귀하게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죠. 인내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말을 듣고 자료를 찾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세상에 알립니다. 우리 모든 공주에 있는 아들, 딸들이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공주가 아마 지금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철화 선생의 모교의 쾌척한 후손들, 요즘 보면 말이죠, 뭐 3만 평이 아니라 3천 평만 가지고도 소송으로 가고 이런 게 보통 많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여기 조카님도 계시지만 조카님도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프로세스를 알아가지고 재단에 기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이런 분들이 전부 이철화 선생의 항일 독립 의지, 이거를 후세에 넘겨주고자 하는 높은 역사의식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의 인물로 선정해서 희생의 가치와 유지를 후세에 잇기 위한 우리 공주시 지역사회의 노력, 이 공주시청 참 박수 보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요, 다른 어떤 지자체는 없습니다. 1년에 뭐 역사인물 한 명을 해가지고 책을 한 권 낸다든지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처럼 매년 우리 공주문화원에 그 위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시면서 공주인물, 작년도에는 종교인물을 했습니다. 1500년 전의 백제 때 겸익 스님까지 조명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공주시의 이런 역사의식이 없으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공주시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우리가 그래도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또 의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투쟁을 해야 되는 이런 독립정신을 가졌다고 하는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지 이 정신이 우리 공주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공주고등학교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철화 선생한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5월 11일 날 공주고등학교 100주년 개교기념 10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도 이철화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었는데요.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큰 울림을 주셨었는데, 오늘도 듣는 내내 저의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아까도 이일조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럽고 이분들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은재 선생님 소개해드리고 한 말씀 안 들었는데 친족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러면 네, 공주고등학교에서 오늘 오신 전종현 교장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큰 박수 부탁드려요. 잠시만요, 선생님. 이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공주고등학교장 전종현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올릴 기회가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5월 11일 날은 공주고등학교가 개교 100주년 행사를 했었고요. 이철아 선생님에 대해서 이일주 문화원장님께서 정말 특강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특강을 통해서 정말 이철아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구나. 학생들이 너무도 자긍심을 갖고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문화원장님께서 특강을 하게 된 것은 학교에서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 공주학연구원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 말씀 올리고요. 정말로 그날 이철아 선생님 강의를 마치고 다음 날 저한테 문자가 메일이 하나가 왔는데요. 공주교육청에서 장학사님 한 분이 그날 같이 교육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장학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이철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렇게 공주에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또 공주고등학교가 이렇게 훌륭한 곳이구나.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자랑스러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고등학교가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에 대한 기념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주년을 맞이해서 해야 할 것이 항일운동을 하신 학생 항일운동을 하신 분들을 잘 기리는 그런 것을 앞으로 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주고등학교에서는 100년사를 집필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원장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지도를 해주시고 참여를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100년사를 보면서 마지막 정리는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공주라고 하는 곳이 위대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 학교에 교사로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정말 평소에 잘 모르던 위대함을 느꼈고요. 그것이 이 공주학연구원에서 많은 이 공주 또 문화원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내 하면서 관광객들이 공주에 많이 와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공주가 다른 곳이 아니라 진짜 위대한 곳이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요. 공주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지는 100년사가 학교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주의 역사, 또 도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편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학연구원에서 사진 자료를 너무도 많이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그 자료를 다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같이 이렇게 그 책에 넣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주학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음 주 6월 3일입니다. 6월 3일부터 5일까지 이 이철아 자료집에 아마 한 장씩 끼워져 있었을 거예요. 디지털 문화유산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게 산업과 디지털 문화유산에 관한 산업과 미래교육 그리고 기타 뭐 부대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경품도 있습니다. 갤럭시 탭이나 애플워치 같은 경품도 마련했으니까 한번 소풍 나오시는 겸 해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그리고 다음 달 역사인물은 설송 김해입니다. 김해 선생은 임진왜란 때 싸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성면 내산리에 정려가 있으신 분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이달에 역사인물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